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 지금 찍을 영상은 종가 베팅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종가 베팅 잘 모르시는 분이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종가 베팅이라는 건 뭐냐면 근데 오늘 영상으로 뭐 종가 베팅이 다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종가 베팅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을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해는 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종가 베팅은 주로 2시 30분에서 3시 20분이죠. 이때 이제 하는 거를 거의 종가 베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 종목을 기다렸다가 이때 이제 종가 베팅을 하는 거고. 그럼 종가 베팅 종목 선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가장 강했던 종목이 일단 후보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했던 종목이. 그래서 그럼 오늘로 치면은 오늘 지수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이러면 종가 베팅을 사실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일단 종가 베팅 안 하는 게 원칙이고 이렇게 지수가 안 좋았다라면 그런데 굳이 종가 베팅을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 오늘 하나오션하고 대한조선을 봤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오션하고 대한조선을 봤던 이유는 하나오션이 지수가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결국에는 신고가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신고가를 넘으면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예요. 외우면 안 되고 대충 이러하다라는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는 좀 응용을 하긴 해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정형화를 시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뭐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어쨌든 지수가 끝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지수가 여기서 돌려주기를 했다면 이런 돌려주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왔다라면 이 하나오션이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라면 그 다음에 내려올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이거는 대응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종목 선택이 됐다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종가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그런데 저는 하나오션이 오늘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았고 종가까지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은 의지가 있다라고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홀딩은 절대 안 되죠. 얘네들 지금 고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거 들고 가봐야겠다. 이건 안 되죠. 왜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좋아야 돼요. 지수가 어느 정도 정상이어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안 좋았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종목 선택이 이제 하나오션과 대한조선이 됐으면 그 다음에 지수를 돌려줄 거야 안 돌려줄 거야 이걸 봐야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안 돌려줬죠. 그러면 하나오션은 안 돼요. 올라가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이고 하려면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얘가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이슈가 재료가 나오면서 뭐 미국에서 뭐 하나오션으로 뭐 어떤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재료가 나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같은 일반적인 상황일 때 지수가 돌려주지 않았다라면 이거는 돌파를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속이는 거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을. 근데 안 속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갔을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걸 내가 못 찾았을 뿐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하나오션은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고 대한조선은 끝까지 내렸잖아요. 그런데 왜 대한조선은 되냐? 대금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지수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종가에 뭘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고 집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식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종목이 올라가면 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사람들이 돈을 넣어주니까.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금인 거죠. 대금. 그리고 차트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보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버텨줬던 이 대한조선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차트도 고점까지 뚫어줬고 내려오긴 했지만 언제 돌릴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결과적인 거니까. 어디서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보면 이제 3시쯤 보면은 지수가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안 돌려주긴 했지만 돌려줬다라면 아마도 하나오션을 저는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안 돌려줬기 때문에 대한조선을 어떻게든 끝까지 잡아보려고 한 거예요. 저점을 따가지고 홀딩할 생각까지 하고 들이대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홀딩을 한다는 건 또 종가 베팅에서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홀딩을 하지 않는 종가 베팅과 홀딩을 하는 종가 베팅을 또 나눠야 돼요. 근데 홀딩을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날에 NXT장이 이제 시작하겠죠. 그때 누가 올라가면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일로 돈이 쏠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지수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에도 만약에 지수가 안 좋다. 오늘 미국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하나오션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라는 거죠. NXT장이 딱 시작을 하면은 이 시총 큰 애들은 다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개파락을 많이 하던가 개파락을 많이 하고 올라오든가 아니면 개파락을 하고 횡보를 하던가.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가 베팅을 할 때. 그래서 이 하나오션은 홀딩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오늘 갑자기 미국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뭐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 그러면 하나오션을 종가 베팅 한 사람이 승자죠. 그런데 이거는 약간 운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운의 영역을 넘어서서 실력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 높은 쪽으로 그냥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이 높다라는 건 이제 대한조선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면 그러면 하나오션이 일단은 잘 갈 수가 없다. 그러면 가장 오늘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나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 대한조선이기 때문에 얘가 올려주면 사람들이 달려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망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뭐 그냥 망했네? 이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7%밖에 안 내렸어요. 그래서 내렸다 하더라도 7%잖아요. 여기서 7%, 뭐 한 4%만 올려줘도 사람들 다 달려들거든요, 이거. 얘밖에 없으니까. 하나오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지수가 안 좋고. 그렇다라면. 월요일이 딱 시작했을 때 아침에 NXT장에서 일단. 얘한테 아무도 스캘핑으로 관심을 안 준단 말이에요. 하나오션으로. 그러면은, 대한조선으로 얘가 조금만 올려줘도 사람들이 돈이 몰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조선을 종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홀딩을 해서 넘어가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리스크죠. 지수가 좋았으면 당연히 뭐 삼성전자도 갭이 뜰 거고 하이닉스도 갭이 뜰 거고 뭐 대형주들이 다 갭이 뜨겠죠. 그러면 얘를 봐줄까요? 사람들이 안 봐주겠죠. 얘 또 개파락하는 거예요. 손절 빨리 치는 거고 이런 관점으로. 그런데 지수도 안 좋아. 그리고 다른 애들 다 개파락하고 어떤 이슈가 되는 종목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는 지수가 안 좋으면 세력도 뭔가 시작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볼 게 얘밖에 없는 거죠. 월요일 아침이 딱 됐을 때. 그래서 얘를 한번 홀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홀딩의 개념은 이렇고, 그럼 종가 베팅을 홀딩을 하지 않은 종가 베팅은 어느 거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장 막판에 가장 좋았잖아요. 그러면은 2시 반부터 했을 때 2시 반부터 3시 20분까지 봤을 때 얘가 여기서 계속 살아있다라면 일로 위로 붙여주면 사람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좋아요. 지수가 좋아가지고 하나오션이 고점을 뚫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돌파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예측도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했을 때 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오션이 대금도 많이 쌓였고 오늘 그나마 지수가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올라가면 사람들이 봐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에요. 종가 베팅이라는 게. 그리고 종가 베팅이라는 게 또 다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재료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일정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가 베팅을 하는 거는 그날에 가장 좋았던 종목이 이렇게 해서 있었고, 그런데 상한가를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에서 만약에 1조 5천억이 터졌다. 대금이 압도적이죠. 1조 5천억. 그 다른 종목들은 많아봤자 뭐 3천억 이랬다고 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종가 베팅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일로 돈이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상승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몰리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종가 베팅은. 그런데 이 3천억짜리를 종가 베팅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애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종가 베팅을 해서 요리를 하는 거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겠죠. 뭐냐면 나는 이제 이걸 이제 2시 한 3시라고 칠게요. 3시. 이거를 3시라고 쳤을 때 3시까지 계속 횡보를 한 거예요. 2시 반에도 횡보를 하고. 그런데 이게 저는 이 종가 베팅을 해서 이제 샀죠. 여기서 샀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아서 바이앤셀 찍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2시 반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갔는데 2시 반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씩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잡고 0.01 잡고 0.02도 잡고 0.05 정도 채웠어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급락을 빡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끝날 때쯤 돼서 한번 쭉 올려주고 딱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뭐 어떤 이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종목도 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얘가 아침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걸 노리고 종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종가 베팅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갑자기 시장이 좋아요. 그리고 어떤 재료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리고 관심을 받는 종목이 나왔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 쳐야 돼요, 그냥. 그거는.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세력이 마음인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력이 이거 너무 쟤들 세다. 그래서 우리 관심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횡보를 한 다음에 나중에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내렸다가 다음 날 지나고 다음 날 지나고 며칠 있다가 이렇게 올리면서 얘들이 물량을 처리할 수도 있고. 어쨌든 종가 베팅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2시 반에서 3시 20분 사이에 우린 베팅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NXT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NXT장을 종가 베팅 연장선으로 보고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NXT장을 안 하고 어차피 대금도 많이 안 터지니까 그래서 그냥 미리 종가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트렌드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NXT장에서 종가 베팅을 하면 잘 가더라. 아니면은 NXT장에서 요즘은 별로 움직임 없으니까 안 봐도 되라고 하면은 2시 반부터 3시 20분까지 하면 되고, 근데 NXT장에서만 잘 가요. 막 거기서도 많이 내려가고, 그럼 굳이 미리 할 필요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형화라는 건 없고 그냥 계속 판단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장 관심이 많이 받는 종목이 나온다라면 이게 종가 베팅을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막판에. 그래서 종가 베팅을 노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홀딩할지 안 할지는 아까 말한 그런 생각과, 그런데 홀딩은 초보자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을 알아야 되고 시장을 볼 줄 알아야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야지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홀딩은. 홀딩은 처음 초보자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원칙이고, 나중에 경험이 많이 쌓이고 종가 베팅 성공률이 많이 높아간다라면 그때 이제 홀딩을 한두 번씩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다 관점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하루 넘기면 홀딩하면 좋게 주는 경우가 있고, 어쩔 때는 죽어도 안 주더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거고. 정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 감을 못 잡으시면 일단 이론은 이렇고요. 그리고 제가 종가 베팅 하는 거 계속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시면서 감을 좀 잡아 나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세 예측한 거, 이런 거 매매는 상당히 이거는 진짜 하이 레벨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측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맞췄을 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시장을 좀 잘 볼 줄 알아야지 이런 예측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재료 소멸? 뭐 이런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재료 소멸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종가 베팅을 했는데 재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재료 소멸로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얼마나 올라왔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쪽에 집중되어 있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뭐 지수의 방향은 어떠냐, 아니면 지금 지수가 하락장이냐, 그런 걸 모든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 재료가 나왔을 때 이거를 재료 소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재료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 그런 게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런 재료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재료 소멸이야, 이 재료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세력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더 갈 정도에 통할 것이냐,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인정을 안 해줄 것이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내리는 경우가 있고,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도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하되 대신에 제 생각과 맞아떨어지지 않았는데 세력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대응해야 되는 거고. 저희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력이 이건 이거야 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 다 그런 거죠. 똑같은 재료가 있어도 어쩔 때는 가는 거고 어쩔 때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재료를 가지고 세력이 돈이 들어오고 오늘 주도주를 만드는지, 아니면 그냥 없던 일인지, 아니면 아예 신경도 안 쓰는지, 그건 세력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루 동안에 이 재료라는 거는 무궁무진하거든요. 너무 좋은 재료도 많아요. 그런데 세력이 돈을 안 넣으면 그냥 안 좋은 재료인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종가 베팅 이야기하다가 재료까지 넘어왔네요. 일단 기왕 시작했으니까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하나오션을 이날 물어보셨잖아요. 이날 종가 베팅이 왜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되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상승.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날도 상승했고 이날도 상승했고 어쨌든 계속 신고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 위에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장대 양봉을 뽑았죠, 지금. 근데 이 장대 양봉을 뽑은 이유가 뭘까요? 관세 협상이 됐기 때문에 뽑은 거거든요. 그걸 재료로. 그래서 이날 이제 하나오션이 어떻게 보면 주도주였고, 근데 얘가 뭔가를 했냐라고 하면 13%인가 그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14.979네요. 14.79%.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얘가 주도주를 했어요. 그런데 전날은 왜 종가 베팅이 안 되냐, 그렇게 보면은 일단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협상이 됐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긴 일단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종가 베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오늘은 왜 되냐? 오르는 척 했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지수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간다라면 인정이 되는 거죠. 이거 지수 좀만 돌려주면 얘 신고가고, 여기까지 내렸다가 이렇게 지수 안 좋은데 다시 올렸어 이거를, 그러면 세력이 여기서 모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아직도 할 생각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날은 이렇게 내려도 할 말이 없잖아요. 어디서 내려도. 그러니까 종가 베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결과가 나온 거죠. 올랐다가 내렸는데 이걸 다시 올려. 나 아직 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여요. 그러니까 종가 베팅으로 오늘
막판에 좀만 올려줘도 올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홀딩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 올려줘서 알겠는데 그러면 월요일에 너 지수 좋을 거야? 근데 자신 없다는 거죠. 지수 모르겠는데? 그러면 홀딩하면 안 돼요. 이런 건. 그러면 딱 올려줄 때 먹고 끝내는 거죠. 먹고 끝내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수가 이렇게 되면 올라가겠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오전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내려올 수도 있을 거고. 그건 모르는 거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날은 종가 베팅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재료를 발표를 했음에도 그래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더 갈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더 가네요. 그리고 지수 안 좋으니까 내려왔고 그런데 지수가 오른 것도 아닌데 이걸 다 올리네요. 그러니까 너 돈 있구나. 아직도 더 할 생각 있네. 지수만 올려주면 종가에 잠깐 올려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월요일에 오늘 밤에 미국이 안 좋고 그러면서 월요일에 우리나라도 안 좋다라면 지금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떨어지면 개파락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갑자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럼 너도 떨어지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홀딩은 어려운 거고. 그렇게 되면 대신에 오늘 가장 좋았던 돈이 많이 들어왔던 대한조선으로 돈이 들어간다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듣는 것도 이해하시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긴 했어요. 이거 회원 멤버 시작하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종가 베팅이고 스캘핑이고 어차피 뭐 정해지는 게 없다. 그 다음날에 또 올라가고 여기가 또 스캘핑이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해를 못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종가 베팅 또 조금씩 이야기를 할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조금씩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봐가지고 또 설명하면서 조금씩 추가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